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 랩 6 여섯 번째 실습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펑션 콜과 스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펑션 콜의 이해, 실습을 통해서 펑션 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행되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또한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함수를 부르고 함수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장 심플한 프로시저 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이 메인 함수에서 이 심플이라는 서브루틴을 부릅니다. 근데 심플 서브루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코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심플 코드 서브루틴으로 가서 다시 올바르게 돌아온다.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 이 덧셈 연산을 한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를 짤 때 항상 점 데이터가 있고요. 점 텍스트가 있겠고 점 글로벌 메인 메인이 여기 메인 코드가 있는 거죠. 메인 코드 여기에 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메인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심플이라는 함수를 부르죠. 그래서 jump and link 해서 심플 루틴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하는 게 레지스터 S0는 레지스터 S1과 레지스터 S2를 더하는 거죠. 네. 이게 A는 B 더하기 C인 거고요. 이게 함수 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플 코드를 짜야겠죠. 심플 서브루틴이에요. 함수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보면 코드에서 보면 이 심플 서브루틴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죠. 그리고 바로 리턴이기 때문에 나를 부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사용하고요. 또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주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점프 레지스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점프 레지스터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 요게 리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서브루틴이고요. 함수 정의 메인 함수는 우리가 항상 끝내기 전에 로드 이미디에이트로 레지스터 v0에다가 함수 끝내기를 해야겠죠. 시스템 콜 프로그램 끝내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에 랩 06 펑션 콜 모든 파일로 해야 되겠죠. 펑션 콜로 했습니다. 펑션 콜 랩 6죠. 랩 6 펑션 콜 세이브 그 다음에 qts빔으로 와서 파일 reinitialize load 파일 바탕화면 바탕화면 검구조
저장이 텍스트로 됐네요. save as 모든 파일 여기에 s가 돼야겠죠. s 그죠? 펑션 콜 s 저장 하면 이제 여기 보이겠죠. 자, 그래서 해보면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짠 메인으로 점프해 가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짠 메인 코드가 되겠죠. 보면 점프 앤 링크 이제 심플 함수로 점프해 가기 위한 명령어이고요. 이 점프 앤 링크는 그 PC 값을 그 심플에 해당하는 주소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돌아올 주소를 여기에 넣는다고 했죠. 리턴 어드레스. 그래서 이 점프 앤 링크가 이 명령어가 수행되면 이 돌아와야 할 곳, 그 서브루틴으로 가서 거기서 역할을 하고 돌아와야 할 주소를 이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그래서 이게 0040, 00282 여기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PC 값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면 돌아올 곳은 내가 함수 콜을 한 다음 명령어로 이제 돌아와야 하고요. 리턴 어드레스. 그리고 현재 PC 값은 심플의 주소 어드레스인 0040, 0034로 업데이트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플 함수는 단지 리턴만 있기 때문에 점프 레지스터 명령을 통해서 나를 부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때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그 주소로 리턴하게 되는데 이때의 레지스터가 값이 0040, 0028 즉 여기죠. 그래서 PC 값이 이쪽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덧셈 명령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터미네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 코드를 10번을 V0에 넣고 시스템 콜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우리가 짠 메인 코드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코드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점프 앤 링크 명령어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첫 번째로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의 주소, 즉 PC 플러스 4를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PC 값을 심플의 주소, 즉 여기죠. 0040, 1020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PC가 여기를 가리키고 다음 명령어가 이 점프 레지스터 명령어가 되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점프 앤 링크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점프 레지스터는 함수가 자신의 역할을 다 기능을 수행한 후에 자신을 부른 곳으로 돌아올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점프 레지스터,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하면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셈블리 언어가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인에서 add 명령어를 통해서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인자 값으로 2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는 거죠. A1, A2, A3 addI 명령어에다가 소스에 addI 명령어의 소스에 제로 레지스터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브와 같은 명령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0이고 덧셈을 하면 여기 immediate 값으로 주어진 값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move 명령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3, 4, 5 이렇게 2, 3, 4, 5 값을 넣어요. 2, 3, 4, 5 값을 아규먼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점프 앤 링크 diff of sums로 이제 함수를 부르는 거죠. 여기는 diff of sums를 정의하는 것인데 이 라벨 값은 그냥 주소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diff of sums 요거는 우리가 보기적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있는 거고요. 요 라벨은 요걸 라벨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그냥 한 주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diff of sums 여기서는 아규먼트 A0, A1, A2, A3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특별한 연산을 하는 거죠. add 레지스터 T0에다가는 레지스터 A0 값과 레지스터 A1 값을 더하고요. 레지스터 1에는 아규먼트 2와 아규먼트 레지스터 3의 값을 더하고 이 더한 두 개의 더한 값을 이제 빼야죠. 서브 레지스터 S0에다가는 레지스터 T0와 T0에서 레지스터 T1을 뺀 결과 값을 레지스터 S0에 넣고요. 마지막으로 add 레지스터 V0 리턴할 우리가 함수에서 리턴할 값을 레지스터 V0에 넣고 리턴 하잖아요. 그죠? 레지스터 S0에다가 레지스터 제로 레지스터를 더하면 요 S0의 값이 그대로 V0로 가겠죠. 그리고 리턴 레지스터 명령어를 통해서 나를 부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부른 다음 주소로 가겠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고요. 또 qt 스핌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짠 메인 코드로 넘어가서요. 아규먼트 2, 3, 4, 5를 넣었어요. 여기 A0부터 A3까지 4개의 레지스터에 2, 3, 4, 5 값을 넣고 diff of sum으로 가는 거죠. diff of sum의 주소는 요거예요. diff of sum은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죠. diff of su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벨은 그저 주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0040, 0040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게 바로 diff of sum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레지스터 V0에 이동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는 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와야겠죠. 자, 그래서 점프 앤 링크 명령어를 수행하면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곳 이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산을 다 수행한 다음에는 리턴 어드레스 점프 레지스터 R31 즉
return address register 주소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PC 값이 이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내가 지금 수행해야 할 명령어는 이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터미네이션을 위해서 서비스 번호 10번을 레지스터 V0에 넣고 시스템 콜을 부름으로써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코드를 짜서 하나하나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행해 보면서 각각의 레지스터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셔야지 코드 분석도 가능하고 디버깅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행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이 레지스터 값이 어떤 값인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값대로 올바로 나오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코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안전한 스택을 이용해서 안전한 함수 콜을 이제 하는 건데요. 함수 콜을 부르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 레지스터 S0와 레지스터 T0, 레지스터 S1을 이 함수에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T0, T1, S0를 사용했죠. 근데 이것들의 이 레지스터들에게 중요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부를 때는 이런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레지스터 값들은 스택에 저장해 놓고 여러가지 연산을 한 다음에 함수를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복구하는 거죠. 또 이것도 한번 짜볼게요. 이것도 자, 여기서 이 함수를 이제 부를 때 T0, T1, S0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값들이 혹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diff of sums에서 사용할 레지스터 값을 저장해 놓자. 자, 저장하는 것은 지금 내가 3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할 거니까 3개의 값을 저장할 만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바이트씩 이제 3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12바이트 스페이스를 저장해요. 그래서 스택 포인터 주소를 12 빼주는 거죠. 스택은 위에서 아래로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스택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이 빼기 연산으로 되는 거예요. add i 스택 포인터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스토어 워드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이렇게 스택 포인터에 저장하고, 또 레지스터 T0는 4 SP.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죠. 네. 그리고 스토어 워드 T1 이렇게 0 레지스터 SP 이렇게. 그리고 이제 diff of sum에서 사용할 레지스터 저장하는 그런 한 코드 파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 연산, 실제 함수 연산 마음껏 하자. 그 다음에는
연산을 마음껏 했으니까 이제 복구시켜 놔야겠죠, 레지스터 값들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반대가 되게 이렇게 순서가 했던 것들. 여기 보면 이제 푸시니까 T1부터 가능하면 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T1이 가장 먼저 앞에 놔주면 좋을 것 같고, T0, 그 다음에 S0,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1을 했지만 이제는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1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스토어 워드 명령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로드 워드 명령어가 되겠죠. 로드, 메모리에서 로드에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로부터 읽어와서 이제 복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칭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제, 그죠? 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시 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T스프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어요. 우리가 짠 메인 코드로 넘어가서요. 아규먼트 4개를 설정을 하고요. 2, 3, 4, 5 설정하고요. 디프 오브 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 여기네요. 그죠? 점프해서 디프 오브 썸으로 넘어가서 스택의 메모리 3개의 워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스택 포인터 주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세그먼트에 이제 요 주소의 값이 쓰여질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세그먼트만 봤지만 이제 유저의 스택의 메모리 세그먼트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저장합니다. 하면 지금 레지스터 S0의 값이 어떤 값이죠? 0이네요. 0이죠. 0을 집어넣으면 여기 값을 넣었다 하더라도 저장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값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레지스터 S0와 S0 값을 바꿀게요. 뭐 한 5로 잡고요. 그 다음에 T0도 FF, 그 다음에 T1도 2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중요한 값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값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오버라이트 하기에 앞서 스택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0 5라는 값을 스택에 저장합니다. 하면 스택에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T0를 저장하는 거죠. T0는 FF죠. FF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T1을 저장하겠죠. T1이 2이네요. 이렇게 저장을 했죠. 이제 이렇게 레지스터 3개의 중요한 값들을 메모리 스택에 저장해 놨으니까 마음대로 T0, T1, S0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고요. 그럼 값들이 다 오버라이트 됐겠죠. 이렇게 다 사용하고 결과값만 V0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래 있던 T1, T0, S0로 복구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워드 명령을 통해서 복구를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넣었으니까 2부터 나오겠죠. 2FF05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 T1이 22로 복구될 거예요. 이제 되겠죠? 네, 22 복구되겠고요. 요 로드 명령을 통해서는 T0에 있는 값 T0 FF 값이 읽혀져서 T0로 들어가겠죠? FF 복구했고 이제 S0도 복구해야겠죠? S0 아까 값이 뭐였죠? 5였어요. 5인 값을 원래 값 5로 복구해 놓는 거죠. 이렇게 복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점프 레지스터 명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서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코드 주고 시스템 콜로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택이 잘 동작하는 것도 봤죠? 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는 콜러 세이브드, 콜리 세이브드로 해가지고 콜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가능하면 T0부터 T9은 저장해라. 그리고 콜리 함수 안에서는 레지스터 S0부터 S7까지 저장해라. 이 저장하는 과정을 좀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짜볼까요? 간단하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T0 같은 경우는 T0, T1 같은 경우는 네가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 스택 포인터를 여기서 증가시키고요. 함수를 부르기 전에 카피 여기서는 이제 템포러리 레지스는 메인 함수에서 해라. 부르는 놈이 저장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8이 되겠죠. 8. 두 개의 워드니까 8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죠? 함수를 부른 다음에는 반대로 다시 복구해야 되죠. S는 빼고 T0, T1 순서를 보기 좋게 푸시 이게 맞네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부르기 전에 템포러리 레지스터들은 부르는 사람이 저장해라. 네가 좀 보장해줘라. 이 템포러리 레지스터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두 개의 워드를 할당하고 스택에 두 개의 워드 메모리 할당. 그 다음에 T0 저장, T1 저장, 함수 부르고 T1 복구, T0 복구,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콜리에서는 함수 서브루틴 안에서는 T0, T1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 바이트만, 한 워드만 저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4만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4 복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0이면 되겠죠. 0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할 레지스터를 좀 분배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과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메인 함수에서 함수 1을 부르고 함수 1에서 함수 2를 부르고 함수 2에서 함수 3를 부르고
이제 함수 3에서는 프린트만 하고 리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택에 리턴 어드레스를 잘 저장해야겠죠. 그죠? 잊어먹지 않도록. 그러면서 원래의 위치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거 잘 코딩 하셔가지고 큐티 스팸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와 코드가 잘 보이게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